여러분, 혹시 오늘 아침 거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 있나요? 내게 남은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까? 70세라는 고개를 넘어선 이후 시간의 속도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느껴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건강했던 지인이 갑작스럽게 기력이 쇠했다는 소식을 들을 때면 남일 같지 않아 가슴 한구석이 서늘해지곤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막연하게 두려워하는 그 남은 시간이 사실은 우리 몸 곳곳에서 이미 숫자로 그리고 신호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어떤 분들은 70대 중반에도 청년처럼 산을 오르고 활기차게 사회활동을 이어가지만 또 어떤 분들은 급격히 무너지는 체력과 원인 모를 통증 때문에 집 밖으로 나가는 것조차 힘겨워합니다. 단순히 운이 좋아서 혹은 타고난 체질이라서 그럴까요? 아닙니다. 현대의학과 수많은 장수 연구가 밝혀낸 바에 따르면 우리 몸은 앞으로 10년, 20년을 더 살 수 있을지 아니면 조만간 심각한 건강위기를 맞이할지를 아주 세밀한 징후들로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무심코 지나쳤던 걸음걸이의 변화, 예전 같지 않은 소나기의 힘, 그리고 밤마다 뒤척이는 잠자리까지.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여러분의 생명시계가 얼마나 남았는지를 가리키는 정밀한 눈금입니다. 만약 이 신호들을 무시하고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방치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올 질병과 사고 앞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이라도 내 몸이 보내는 이 강력한 경고음들을 정확히 이해하고 대처한다면 어떨까요? 노년의 삶은 단순히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인생에서 가장 찬란하고 독립적인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수만 명의 노년층을 추적 조사한 의학 전문가들과 장수학자들이 공통적으로 지목한 별표 70세 이후 수명을 결정짓는 7가지 결정적 신호 별표를 아주 깊이 있게 다뤄보려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상식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생존과 직결된 어쩌면 오늘 당장 확인해봐야 할 가장 시급한 점검표입니다. 영상이 끝날 무렵 여러분은 자신의 몸 상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법은 물론 단 몇 분의 실천만으로도 기대 수명을 획기적으로 늘릴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통째로 바꿀 수도 있는 이 작은 신호들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그 첫 번째 비밀을 공개합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0세가 넘은 이후 여러분이 얼마나 더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을지를 보여주는 가장 강력한 예언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값비싼 유전자 검사 키트일까요? 아니면 병원의 복잡한 정밀 검사 기록일까요? 놀랍게도 그 정답은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내딛는 발걸음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수많은 노년학 연구에 따르면 70대 이후의 보행 속도는 단순한 이동 능력을 넘어 생존율을 예측하는 가장 정확한 지표 중 하나로 꼽힙니다. 실제로 일정한 속도로 힘차게 걷는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에 비해 기대 수명이 훨씬 길다는 사실이 통계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의사들은 환자가 진료실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만 보고도 그분의 건강 상태를 짐작할 수 있다고 말하는 걸까요? 걷는다는 행위는 우리 몸의 아주 복잡한 협동 작업입니다. 단순히 다리 근육만 쓰는 것이 아니라 심장과 폐가 산소를 공급하고 뇌가 균형을 잡으며 신경계가 근육에 정교한 신호를 보내야만 가능합니다. 즉, 걸음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은 이 복잡한 시스템 중 어딘가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몸의 처절한 고백과도 같습니다. 서울에 사는 75세의 두 분, 김진수 씨와 박준호 씨의 사례를 통해 그 차이를 극명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진수 씨는 매일 아침 동네 공원을 산책할 때 늘 일정한 속도를 유지합니다. 횡단보도의 초록불이 깜빡거릴 때도 당황하지 않고 힘차게 발을 내디디며 계단을 오를 때도 몸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김 씨의 심혈관 시스템과 하체 근력이 여전히 젊은 상태를 유지하며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예전에는 누구보다 활달했던 박준호 씨는 최근 몇 년 사이 걸음이 눈에 띄게 느려졌습니다. 친구들과 조금만 같이 걸어도 뒤처지기 일쑤고 평지에서도 가끔 발이 휘청거리며 중심을 잡지 못합니다.
박 씨는 그저 나이가 들어서 기운이 없다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하지만 사실 그의 느려진 걸음은 근육의 급격한 소실, 근감소증, 혈액순환장애 혹은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초기 신경계 이상을 알리는 적신호입니다. 다리는 우리 몸의 기둥이자 제2의 심장입니다. 기둥이 약해진 건물은 작은 바람에도 무너지듯 다리 힘이 약해지고 걸음이 느려지면 우리 몸 전체의 회복력과 면역력은 걷잡을 수 없이 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걸음 속도가 단순히 느림을 넘어 생명의 위기를 상징하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절망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보행 속도는 노력 여하에 따라 얼마든지 다시 빠르게 되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주 걷고 근육을 자극할수록 우리 몸의 활력은 거짓말처럼 되살아납니다. 만약 요즘 들어 예전보다 발걸음이 무겁거나 속도가 처진다고 느껴지신다면 오늘부터라도 작은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르게 걷는 연습을 해보세요. 의자에 앉아 다리를 들어 올리는 간단한 근력 운동만으로도 여러분의 생명시계는 다시 힘차게 돌아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이 인생이라는 길을 얼마나 당당하고 힘차게 걸어가느냐가 여러분의 남은 수명을 말해줄 것입니다. 지금 바로 자신의 걸음 속도를 확인해 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미래를 바꾸는 가장 확실한 시작입니다. 두 번째 징후는 소나기의 힘, 즉 악력입니다. 악력은 노년층의 전반적인 활력과 근육 밀도를 나타내는 핵심 지표입니다. 강한 악력은 튼튼한 근육과 원활한 혈류, 건강한 신경계가 유지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대구의 이성민 씨는 꾸준한 운동 덕분에 병뚜껑을 따거나 짐을 드는데 문제가 없지만 동년배인 김상우 씨는 손에 힘이 빠지는 것을 느끼며 일상의 불편함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근감소증의 신호일 수 있으며 낙상이나 골절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손의 힘은 전신 건강의 거울입니다. 다행히 악력은 기구 운동 등을 통해 충분히 개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얼마나 단단히 쥐느냐가 앞으로의 삶을 얼마나 굳건히 지탱할지를 결정합니다. 세 번째는 한 발로 서기 능력입니다. 70세 이후에도 한 발로 10초 이상 버틸 수 있다면 이는 매우 긍정적인 장수 지표입니다. 균형 감각이 무너지면 낙상과 골절은 물론 인지 기능 저하로 이어질 위험이 큽니다. 부산의 박순자 씨는 요가와 스트레칭 덕분에 안정적인 균형을 유지하지만 운동에 소홀했던 이정희 씨는 벽을 짚지 않고는 한 발로 서기조차 힘들어합니다. 균형 감각은 하체 근력과 신경계, 그리고 두뇌 기능의 합작품입니다. 혹시 최근 걷다가 자주 휘청거리신다면 지금 당장 한 발 서기 연습을 시작해 보십시오. 이 작은 실천이 앞으로의 삶을 더욱 안정적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70세라는 고개를 넘어선 이후 여러분의 식탁은 어떤 모습인가요? 단순히 배를 채우는 시간인가요? 아니면 내일을 살아갈 에너지를 채우는 신성한 의식인가요? 놀랍게도 노년기의 식욕과 식습관은 여러분이 앞으로 얼마나 더 건강하게 그리고 얼마나 독립적으로 살 수 있을지를 예고하는 가장 정밀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건강한 식욕과 균형 잡힌 식단은 단순히 영양소를 섭취하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은 몸의 면역 체계를 견고히 유지하고 근육 소실을 막으며 뇌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만드는 생명의 연료와 같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럽게 식욕이 떨어지거나 식습관이 무너지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몸속 깊은 곳에서 거대한 건강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는 처절한 경고일 수 있습니다. 광주에 사는 두 어르신 74세 김명자 씨와 이순희 씨의 사례를 통해 그 차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명자 씨는 여전히 식사 시간을 즐깁니다. 제철에 나는 싱싱한 채소와 단백질이 풍부한 음식을 골고루 섭취하며 스스로 식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삶의 보람과 활기를 얻습니다. 덕분에 김 씨는 체중 변화 없이 늘 생기가 넘치는 일상을 보냅니다. 반면 동년배인 이순희 씨는 언젠가부터 입맛이 없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끼니를 챙기는 것이 귀찮아져 대충 물에 밥을 말아 먹거나 간편식과 가공식품에 의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의도치 않게 체중이 급격히 줄어들고 말았습니다.
이 씨가 놓치고 있는 치명적인 사실은 식욕 저하가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노년기의 식욕 부진은 소화기 계통의 문제뿐만 아니라 호르몬의 급격한 변화, 혹은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초기인지 기능 저하와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특히 음식을 충분히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 몸은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보충하려 가장 먼저 근육을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사라지면 기력이 떨어지고 기력이 없으니 더 움직이지 않게 되며 결국 낙상과 합병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늪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조금만 먹어도 배가 부르다거나 음식 맛이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혹은 옷이 헐렁해질 정도로 체중이 갑자기 줄어들지는 않으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을 절대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몸이 여러분에게 보내는 간절한 구조 신호입니다. 70세 이후의 식사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근육을 지켜주는 양질의 단백질, 장 건강을 돕는 식이섬유, 그리고 뇌 기능을 보호하는 건강한 지방을 식탁에 채워야 합니다. 물 한 잔을 마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수분 부족은 노년기 대사 저하의 주범이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오늘 여러분이 무엇을 어떻게 먹느냐가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이 침대에 누워 지낼지, 아니면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당당히 들판을 거닐지를 결정짓는 열쇠가 됩니다. 식탁 앞에서의 흥미를 잃지 마십시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삶을 굳건히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뿌리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식습관을 점검해 보십시오. 5번째는 식욕과 식사 습관입니다. 70세 이후의 고른 영양 섭취는 신진대사와 면역력을 유지하는 근간입니다. 건강한 식욕은 몸의 에너지가 원활하게 순환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반면 이순희 씨처럼 식욕이 급격히 줄거나 의도치 않게 체중이 감소한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노년기의 식욕 저하는 소화기 문제나 초기인지 기능 저하와 연관될 수 있으며 영양 공급이 부족해지면 몸은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를 보충하려 합니다. 이는 근력 저하와 질병 노출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제철 채소와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며 식사의 즐거움을 유지하는 것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인생의 마지막 황혼기에 접어들었을 때 우리를 가장 깊게 병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암이나 심장병 같은 무서운 질병일까요? 아니면 급격히 줄어든 통장 잔고일까요? 수많은 장수 연구가 공통적으로 지목하는 의외의 복병은 바로 고립과 외로움입니다. 70세 이후 주변 사람들과 얼마나 끈끈하게 이어져 있느냐는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이 내일 아침 눈을 뜰 수 있을지를 결정짓는 실질적인 신체 건강 지표입니다. 최근 의학계에서는 외로움이 신체에 미치는 해악이 하루에 담배 15비기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는 충격적인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누군가와 단절되어 혼자 지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 몸에서는 만성염증 수치가 치솟고 심혈관 질환과 우울증,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의 위험이 급격히 높아집니다. 반면 타인과 따뜻한 대화를 나누고 정서적으로 교감하는 사람들은 뇌세포가 활성화되고 면역체계가 놀라울 정도로 강화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대전의 78세 동갑내기 김영숙 씨와 박정혜 씨의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김영숙 씨는 여전히 바쁜 하루를 보냅니다. 동네 독서 모임에 나가고 친구들과 수시로 안부 전화를 나누며 손주들의 재롱 섞인 목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장 소중히 여깁니다. 누군가와 끊임없이 소통하며 웃음을 잃지 않는 김 씨의 뇌는 여전히 팽팽하게 돌아가고 몸에는 활력이 넘칩니다. 관계 속에서 얻는 에너지가 그녀의 노화를 늦추는 천연 영양제가 된 셈입니다. 반면 박정혜 씨는 언젠가부터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줄어들었습니다. 번거롭다, 귀찮다는 이유로 친구들의 연락을 피하고 가족과의 대화도 단절된 채 하루 종일 TV 소리에만 의지하며 지냅니다. 그렇게 고립된 시간이 길어지자 박 씨의 마음에는 서서히 외로움이라는 독소가 스며들었습니다. 기운은 점차 가라앉고 기억력은 눈에 띄게 나빠졌으며 결국 신체 곳곳의 원인 모를 통증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사회적 단절이 신체적 붕괴로 이어진 전형적인 사례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최근 사람 만나는 게 피곤하다며 스스로를 고립시키고 계시지는 않나요? 나이 들어서 남사스럽게 누굴 만나나라며 뒷걸음질 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장 그 벽을 깨고 나오셔야 합니다. 사람과 이어져 있다는 것은 뇌를 깨우고 스트레스를 낮추며 우리 몸 안에서 생명의 활기를 불어넣는 호르몬을 분비시키는 가장 강력한 치료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일같이 북적거리는 모임에 나가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예전 친구에게 용기 내어 안부 문자 한 통을 보내는 것, 동네 문화센터 프로그램에 이름을 올리는 것, 혹은 시장 상인과 짧은 인사를 나누는 그 작은 시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타인의 눈을 맞추고 이야기를 나누는 그 찰나의 순간이 여러분의 심장을 다시 뛰게 하고 쇠약해진 뇌 기능을 회복시키는 기적을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이 맺는 관계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결정짓는 소중한 열쇠가 됩니다. 혼자만의 동굴 속에 갇히지 마십시오. 누군가와 연결되려는 그 작은 노력이 여러분의 노후를 가장 아름답고 건강하게 꽃피울 것입니다. 지금 바로 생각나는 그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보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내일을 바꾸는 가장 따뜻한 시작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70세 이후의 삶을 결정짓는 7가지 결정적인 신호에 대해 모두 알게 되셨습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지금 여러분의 상태를 정직하게 되돌아보십시오. 여전히 힘찬 발걸음으로 자신감 있게 인생의 길을 걷고 계신가요? 아니면 어느새 몸 구석구석에서 들려오는 작지만 불길한 경고음들을 애써 외면하고 계셨나요? 우리는 흔히 나이가 들면 다 그런 거지라며 체념하곤 합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결코 절망을 말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여러분에게 전달하고 싶은 가장 소중한 희망의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든 것들, 보행속도, 악력, 균형 감각, 수면의 질, 식습관,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사회적 관계까지 이 모든 요소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의지와 노력으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점입니다. 미래는 결코 정해진 운명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오늘 선택하는 아주 작은 실천 하나가 앞으로 남은 10년, 20년의 삶의 질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습니다. 의사가 먼저 심각한 진단을 내리기 전에, 몸이 먼저 쓰러져 신호를 보내기 전에 스스로 삶의 주도권을 쥐고 실천을 시작하십시오. 조금 더 자주 밖으로 나가 흙을 밟고 걸으십시오. 소나기에 힘을 주어 근육을 깨우고 양질의 음식을 정성껏 챙겨 먹으며 몸의 예의를 갖추십시오. 밤에는 복잡한 생각을 내려놓고 깊은 휴식을 취하며 마음의 짐을 덜어내기 위해 타인과 따뜻한 인사를 나누십시오.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웃으며 내 발로 당당히 걷고 내 정신으로 세상을 마주하는 품위 있는 삶을 지속하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의 길이는 단순한 숫자의 나열이 아닙니다.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내고 얼마나 건강하게 자신을 지켜내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의 불씨가 지펴졌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7가지 지표 중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요? 혹은 이미 실천하고 있는 여러분만의 건강 비결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담과 다짐은 이 영상을 보는 다른 많은 어르신에게도 커다란 용기와 희망의 빛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에게는 영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누르고 알림 설정을 해주십시오. 앞으로도 여러분의 노후가 더욱 건강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가치 있는 정보들을 정성을 다해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여러분이 아끼는 소중한 분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공유가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발걸음이 더욱 힘차고 마음이 더욱 평안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욱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